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심화 강좌 제 12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2강은 이제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응용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응용이라는 표현은 뭐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경제학 원론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 자체적인 이제 수용고 우리 기본소상의 자체적인 이제 응용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그 연습 문제는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는데, 역시 계산 문제가 기본이죠. 변화율과 변화율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탄력성의 경우에 가격 탄력성만 계산 문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을 그 결합한 계산 문제가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가격 탄력성 이외의 다른 탄력성은 뭐 나중에 이제 가격 탄력성 이외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응용을 이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논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보셨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죠. 그 옛날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계산 문제 형식인데 이 변화율을 직접 주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실제 시험 예를 들어 보면 가격이 15% 변했을 때 수요량이 30%가 변했다. 그럼 탄력성 얼마냐?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럼 퍼센테이지가 가격이 15%니까 가격 밑에잖아. 분모 15고 위에다가 이제 30이니까 나누면은 2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런 형식의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은 이제 그 방향 플러스 크기다 보니까 그 방향하고 결합한 문제도 출제한 적이 있었죠. 퍼센테이지 주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 2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럼 가격이 그래서 5%가 상승했다. 그러면 질문은 이제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탄력성이 얼마냐라는 결론이 아니라 탄력성을 주어지고 가격 탄력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거지. 그럼 탄력성이 이제 이건 얼마 전 문제인데 가격 탄력성이 2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은 몇 프로 변했어요? 5%가 변했지. 5%가 상승했으면은 크기를 따지면 우선 아래 곱하기 결과가 위니까 10%가 되겠죠? 10%고 그리고 여기서는 방향을 따져야 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3번은 10% 증가, 보기 3번은 10% 보기 4번은 10% 감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보니까 가격과 수요랑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얼마? 10%가 감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기의 정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주어졌다. 그럼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공급량의 변화 물어보겠지. 그때는 10%가 똑같은 크기지만은 이때는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때는 왜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크기 방향 요거를 잘 따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별도로 이 우크랜드에서 프로그램으로 아마 다른 교수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탄력성 계산 문제, 가격 탄력 계산 문제는 변화율이 주어진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의만 하시면 되니까 변화율을 구하게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구하게 할 때는 변화율을 도출하게 하기 위해서 책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고요. 기준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가격 변화분을 기준 가격 나누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수요량이 있습니다. 변화분을 나누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데이터를 나누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주의사항이 이게 실수해서 틀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에 주어진 조건대로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가격이 A에서 B로 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똑같은 A에서 B의 구간이 움직인 구간이 있는데 똑같은 구간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시작점이 A에서 B니까 A가 시작점이잖아. A를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하고 B가 끝점이잖아. B를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는 정말로 우연의 일치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 기초값으로 계산하라. 기말값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같은 구간을 움직였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했다는 탄력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값으로 하라라고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시험뿐만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은 기말값으로 물어본 적이 없고
기초 아니면은 중간값으로 문제 데이터가 이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게 그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50개에서 30개로 감소했다. 뭐 데이터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물어봐. 근데 항상 수요임금은 그 단서, 가로친 단서가 있죠.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 가정하고 탄력성은 최초값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 조건이 나왔다면 가정하시 바랍니다. 최초값으로 하라는 것은 100원에서 120원이니까 요거 가지고 하라는 뜻이지. 그럼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만 하면 돼요. 기준을 최초값으로 했으니까 100원 잡고, 그리고 변화분이, 요게 변화분이 얼마 변했어? 20이 변했으니까 20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럼 당연히 이게 수요량도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50개, 30개를 변했으니까 20개가 변한 거잖아. 20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이제 퍼센트로 넣으면 가격이 결국 몇 프로가 변한 거다? 100분의 20이니까 20%가 변한 것이고,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 거다? 40%가 변한 겁니다. 즉 가격이 20% 변했을 때 수요량이 40% 변했다면은 탄력성, 이거랑 같은 문제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게 2가 나오지. 2라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이 정도 난이도가 한 80% 수준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모의고사를 내드리면은 3, 4월 달에 이 문제를 만약에 기본으로 건드려 준다. 그러면은 오답이 되게 많아요. 이건 안 푸시는 거야. 계산 나오면 무조건 패스 이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시각으로 이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 가격이 80에서 120원으로 뭐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요량은 이제, 수요량을 보니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92개에서, 108개에서 92개로 변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실제 시험 배당 비슷한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탄력성은 중간값으로 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중간값으로 하라 그러면 평균치죠. 그럼 계산할 때 요 80원에서 120원이니까 두 개를 더해.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두 개 더하면 200이잖아. 중간값이니까 나누기 2죠. 그럼 사이가 얼마다? 100이야. 그럼 100을 기준으로 여기다 100을 잡아놓고 그 구간이 얼마 변했어요? 40이 변했지? 4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수요량도 마찬가지잖아. 108에서 92로 변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 나와요? 200이 나오지. 200에서 이제 절반이니까 100. 그리고 얼마 변했어요? 108하고 16이 변했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건 가격은 40%가 변했고 수요량은 16%가 변한 겁니다. 그럼 탄력성 얼마 나온다? 0.4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비탄력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숫자만 달리면 할 뿐이지, 그냥 데이터를 여기다가 주어진 거 입력만 하면 되되, 이거를 이제 기초값을 주어줬느냐, 중간값 주어줬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이게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책도 그래서 최초값을 하라는 문제가 연습문제 1번으로 1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중간값으로 하라고 나온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연습문제 2번으로 실제 시험에 2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 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난이도 수준은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가격, 공급이득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익 경우도 마찬가지인 가격 탄력의 첫 번째 주제인 계산 문제라는 거죠. 계산 문제는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두 번째 이제 주제를 보면은 우리 책에 거기에 114페이지에 보면은 수요 가격 114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책에 116페이지 보시면은 그 방가로 4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가 있어요. 요 주제는 그 경제학 원론책에도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를 단독으로 내지는 않고요. 지문으로 하나 딱 나옵니다. 지문 하나. 그러면서 이제 탄력성의 개념과 결정 요소 이런 거를 묶어 가지고 지문 하나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를 말하냐면은 공급자의 총수입이야. 공급자의 총수입인데 다만 이거를 부동산 쪽에서 내다 보니까 이거를 임대인의 임대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바꿔서 언급하더라고요. 공급자의 총수입 또는 임대인의 임대 수입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공급자들은 수입을 기본적으로 늘리는 걸 원하잖아. 그렇죠? 그 공급자들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공급자의 총수입하고 탄력성하고 관계됐을 때 그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그래서 앞에 전면에 배치된 겁니다.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관계가 돼요. 왜냐면은 공급자들이 수입이 발생하려면은 그 물건이 팔려야 돼. 물건이 팔려야 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팔리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얼만큼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생산의 개념이야. 그럼 어떤 물건이 완전 탄력적인,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물건이야. 생산을 무한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안 사.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공급자들은 수입이 발생하려면은 그 팔려야 된다. 그 소비자가 사야 된다. 수요고요. 그럼 소비자들은 그럼 구매를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뭐죠? 공급자들이 책정한 가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의문은 어차피 수요의 탄력성이 주어져야 되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 무슨 문제인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들이 가격을 상승시켰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상승시키면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두 가지가 나왔어요. 당연히 총 수입은 증가다, 총 수입은 감소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나? 총 수입은 증가된다는 것이 내용상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동산 쪽에 내야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면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했을 때 임대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현장에서는 이제 지문 10초짜리 지문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지체 없이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암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럼 비탄이란 말이 해석이 돼야 돼. 비탄이란 말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논했던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대체제라 그랬어. 그럼 수요가 가격의 비탄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대체제가 적구나. 그럼 대체제가 적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할 때 누가 더 유리해? 대체제가 적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뜻이지 공급자가 유리하다는 거야. 그럼 공급자가 유리한 그 상황에서 공급자들의 가격을 올리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탄력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비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탈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체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요 사이에 은닉된 것이 있어요.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은닉이 돼 있어요. 어차피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잖아. 공급자들이 A라는 물건을 단가가 100원이다. 100원인데 이것이 이제 100개가 팔렸다. 그러면 총 수입은 10,000원이 되는 거야.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총 수입이야. 근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수요가 비탄이야. 그럼 당연히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왜?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탄력성은 크기라 그래서 크기. 그래서 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그 가격 상승폭하고 수요량 감소폭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가격 상승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수요량 감소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모든 걸 경제론을 이해하실 때 그림으로 이해하시라 그랬죠. 그럼 수요가 비탄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수요가 가파르게 그리시면은 가격이 P0 상태에서 수요량이 Q0였었더라. 그럼 이것이 전체 수입이었었어. 근데 가격이 올라갔네. 그럼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요 수입이 요 수입 바뀌었잖아. 그럼 차이가 나는 것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요 부분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플러스 효과고 요거는 수요량 감소했다는 마이너스 효과니까 플러스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으로 주어졌을 때는 비탄력적이다. 주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 전략이 유리해 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 때 이렇게 출제를 하죠. 탄력적일 때는 똑같은 의미로 대체제가 많다는 거야. 그럼 대체제가 많으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공급자한테 휘둘리지가 않아. 하는 공급자가 막 강요하면은 다른 데 빠져나가면 되니까 소비자가 지금 유리한 시장 상황이야.
그런데 탄력적일 때 공급자들이 가격을 상승시켰어. 그럼 전체의 수입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체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수요량과의 관계지. 가격이 상승했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수요 법칙이니까. 탄력적이야. 그럼 가격 상승한 크기와 수요량이 감소한 폭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했다는 플러스 효과보다 수요량 감소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림을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보셔야 되죠. 그럼 가격이 P0 상태에서 요만큼이 수요가 돼서 이만큼 B큰 지분만큼이 공급자의 총수입이었네. 가격을 P1으로 올렸네. 그럼 수요량은 줄어들어. 그럼 가격 상승에 따른 요 부분하고 플러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고가 전략을 쓰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 써야 돼? 저가 전략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사이든 말씀드렸죠. 본인이 그 조직사에서 몸값이 높아지려면은 본인을 사장님이 저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저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비탄으로 만들어야 돼. 비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이제 나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없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지 가능하겠죠. 운동선수들도 몸값이 높은 선수들은 그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 대체 운동선수가 많지 않으니까 협상할 때 운동선수가 그 구단이 이제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부른다 하더라도 받아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지문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 책에 나온 내용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탄력 절대는 효과가 없는데 뭐 그런 것은 뭐 시험에 낸 적이 없어서 이 비탄인 경우하고 탄인 경우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건 지문 하나짜리야. 근데 계산 문제와 더불어서 가격 탄력성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16회부터 나왔는데, 지문에 대한 지문으로만 나와도 정답 체크한 거,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나온 걸 다 모아보면은 16회부터 지금까지 딱 2번인가 안 나오고 계속 출제된 것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책에서는 어디에 되어 있냐면 120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거기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간의 변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 근데 공급이 증가한 경우 수요가 증가로만 예를 들었는데 감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동그라미가 4개씩 있어요. 근데 각각마다 동그라미 3, 4번이 오른쪽, 왼쪽 둘 다 3, 4번이 기본 논리고 요즘에는 각각마다 1, 2번 내용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120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균형과 탄력성을 접목한 그 주제가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수요공급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 내용이 수요공급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부동산 정책론에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보통 3, 4월 정도에 보면 질문을 많이 학원에서 질문을 받는데 3, 4월에 기출문제집을 가져오셔요. 그때부터 기출문제 막 보시니까 기출문제 가져오가지고 밑에 해설이 나왔는데 해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질문 받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탄력성 주제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제원이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됩니다. 기본 패턴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중에 이제 2가지를 먼저 가장 기본, 거기 2가지는 밑에 책에 동그라미 3, 4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출제합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뭘 물어보는지가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런데 지문을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에 있는 거 이제 결과적인 지문을 한번 다 써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순간에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돼야 돼. 10초짜리 지문이지만은 거의 1, 2초 만에 이거는 균형 문제구나 라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O냐 X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O냐 X냐. 그럼 우선은 이거는 O로 이제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균형에 대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균형 문제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 균형은 어떻게 판단해졌어요? 우리가 방향만 따졌을 때는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변할 때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왔네. 그럼 저 조건에 맞춰서 이 기본 모델을 변형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형시켜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요선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요거 수평 만들고 공급은 그대로 우상 형태를 잡는 거야. 그럼 최초의 균형점이 이렇게 나왔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공급이 증가했네 그랬어요. 그럼 증가는 다 어느 쪽 움직여야 돼? 그쵸,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공급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급이 우측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이 생겼죠?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그대로고요. 뭐만 늘어나서 거래량만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더 기본 모델. 거꾸로 공급 쪽으로 볼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지금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라는 이 조건은요. 우리 기출문제집에 그 기출 독립된 문제로 두 번이나 나왔어. 왜 그러냐면은 토지 시장을 내고 싶은 거야.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공급이 가격 상승이 완전 비탄이라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토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공급이 완전 비탄이다. 수직선. 이렇게 설정하고 논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급 완전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 거죠. 기본 모델. 책도 증가로 나게 저도 증가로만 볼게요. 증가하면은 똑같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왔다. 이게 O냐 X냐를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어떻다? O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기본 모델이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큰 게 적을 게 있어가지고 공급이 완전 비탄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순간에 이 기본 모형을 문제 조건에 맞춰서 변형시켜야 돼. 공급 완전 비탄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수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요선은 그렇게 우한 형태로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초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돼 있었죠. 근데 문제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수요가 증가했네. 그렇네. 그럼 수요선은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측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새로운 균형이 생겼잖아.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하고 수평선이라는 모습을 가진 요거는 독특성이야. 지금 여기서는 왜 첫 번째 내용은 수요가 완전탄으로 했지만은 공급이 완전탄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급 완전탄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가 아무리 변한다. 그러다 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아. 여기는 공급이 완전 비탄이지만 수요가 완전 비탄 제시할 수가 있어. 그럼 공급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 균형에 대한 논리가 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뚜렷하죠. 어느 한쪽이 수평선 주어지면 상대방 아무리 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 수직선 주어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잖아. 뭐가? 양이. 수평축에 이제 접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이제 우선은 전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여러분들 4년치 문제를 요 관련되는 거를 기출문제 한번 모아보잖아요. 요거는 눈에 잘 안 띄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1, 2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주 풀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문제구나를 느끼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로 내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생략하겠어요.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출제하는 거지. 비탄력적일수록 이건 완전탄 완전 비탄이 아니라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상대적 크기가 나온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요것이 이제 시험 지문을 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할 때 크기랑 방향을 논하는 게 탄력성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만 나온 거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잖아. 그러면 수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이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공급이 비탄력적 일수록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탄력성 크기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 비탄력적으로 가격은 더 상승하냐 아니면 덜 상승하냐. 균형 거래량은 더 증가하냐 아니면 덜 증가하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크기 더냐 덜이냐. 덜한 말은 더 많이, 그리고 덜은 더 적게, 이런 논리겠죠. 근데 여기서 결론 내리면은 얘는 더 상승하고요. 균형 가격은 거래량은 덜 증가하게 된다. 요 논리야.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빨리 판단하시라고 그냥 그 팁을 주긴 하는데 이 팁을 암기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이 문제가 이 팁이 적용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 팁이 적용되는 거야. 상대방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는 거. 비가 더라 그러고 균형 거래량은 상대방이 비탄일수록 거래량은 덜 변한다. 그래서 비가 더, 비가 덜 그런다니까. 비탄일 가격은 더, 거래량은 덜. 물론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탄력적으로 하면은 가격은 덜, 거래량은 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책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 일수록이니까 두 개의 공급선을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좀 상대적으로 탄, 하나는 상대 비탄. 그럼 공급을 그려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그리시고 요거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럼 A하고 B의 공급선이 이제 두 가지가 돼 있죠. A랑 B. 어느 게 더 비탄이야? B가 A보다 더 비탄이잖아. 균이가 더 가파르고 완만하니까. 그럼 균형을 물어본 거니까 수요를 그려야 되니까 교차점 이렇게 지나가게 그려야 됩니다. 그 얘네들은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똑같았었던 거야.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네.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여야 되잖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은 최초에는 균형이 똑같았는데 수요가 움직이면서 증가하면서 균형이 깨졌잖아요. B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고 A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지. 종축이 가격축이고 횡축이 수요량축이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요가 증가하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 그렇죠? 수요가 지금 가격은 올라가. 가격은 올라가는데 여기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A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 일수록이라는 것은 A가 B로 될수록 이런 뜻이잖아. A가 탄이고 비탄이니까 A가 B로 될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A보다는 B가 더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10m를 움직였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간 높이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간 높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은 요게 이제 거래량 횡축이 반응이잖아요. 지금 B는 요만큼이 움직였고 여기는 요만큼이 움직였어.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기 마련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이 비탄일수록 어떻다? 폭이 적죠? 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은 비탄일수록 더, 거래량은 비탄일수록 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주제고, 그리고 반대로 내기도 합니다. 책의 공급이 증가할 때 한번 해볼까?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만 연습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겠죠?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라는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약에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 만약에 안 좋아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단순하게 공급이 증가한 경우잖아.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우리가 어땠었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어났었지.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는데 여기 없어.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요 논리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게 개입이 됐어. 공급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나왔어. 그러면 이건 크기잖아. 크기.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떻게 하락한다? 얘도 비탄이니까 가격은 더 하락하고 비탄이니까 거래량은 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더 비거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책에 잘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림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요를 두 개를 차이를 있게 그리면 되잖아. 하나는 좀 가파르게 그려볼까요? 하나는 완만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균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교차점을 공고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똑같았었잖아. 근데 공급이 증가했네. 그럼 여기가 공급선은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증가는 다.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우측으로 움직였네. 그럼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니까, 잘못했다. A보다는 B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될수록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종축의 가격이야. 그럼 요 균형이 이제 B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고 A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에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다?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B는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했네. 공급 증가했어. 그럼 수요가 지금 보시다시피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은 더 하락하는 게 확인이 됐죠. 가격은. 거래량을 보면은 B는 거래량이 여기까지 늘어났고요. A는 거래량이 여기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가팔라질수록이죠. 가팔라질수록 수평의 움직임 폭이 작아요. 그럼 거래량이 어떻다? 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B가 더, B가 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온 그림을 쭉 따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할 수가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은 기본 모델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란 거를 기본 강의 시간에도 해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총수입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야. 균형에 대한. 근데 이 중에서 총수입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지문으로만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균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는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더 첨가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에 대해 응용되는 분야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미집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거미집은 지난 기본 강의 시간 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거미집 모형에 대한 내용이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가격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인데 얘네들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력성 되게 중요합니다. 잘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